자, 여러분들 550페이지를 가볼게요. 550페이지 보면 이제 환매 특약의 등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작년에는 이걸 보기 속에 하나 나왔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환매 특약 등기도 등기 대상이다. 이래 놨어요. 너무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맙죠. 그 보기 속에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출발을 할 때 어떻게 출발하냐면은 제가 요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거든. 자, 요래 됐어요. 그럼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처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법 제29조의 각하사유의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거기에 예시를 드러난 것 중에 요게 등장을 합니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otherwise, 저 환매 특약은 반드시 소유권 이전하고 같이 들어와야 등기를 해줍니다. 따로 들어오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럼 제가 예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 갑이 을에게 매매한다. 요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할 때 갑은 매도인입니다. 을은 뭐다? 매수인입니다.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도로 사오는 쪽은 갑이다, 을이다? 갑입니다. 갑이 권리자입니다. 을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요렇게 묶어야 돼요. 그럼 요렇게 묶어야 된다는 말은 모든 등기는 매도인이 의무자거든. 그러나 환매에서만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무슨 자? 권리자. 매수인이 뭐다? 의무자. 그러면 우리는 의무자를 갖고 공부를 하거든. 그럼 자, 요거 이제 맞춰야 돼요.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 증명을 첨부한다. 어디다? 자, 그림을 볼게요.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환매 특약의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는 의무자이지만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인감을 제출한다, 안 한다. 두 번째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거든. 자, 보세요. 소유자는 누구다? 의무자는 누구다? 그럼 을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 특약도 신청하니까 아직까지는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아직 을의 명의로 등기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럼 을의 손에는 등기 필정보가 있다, 없다? 없지.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등기 필정보도 제공한다, 안 한?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이죠? 그럼 등기 필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다? 갑이 갖고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가 환매할 때 의무자는 누구다? 그럼 을은 등기 필정보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환매 특약은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 otherwise, 등기필정보 인감 제공한다, 안 한다. 그래 다 기억해 주세요. 책으로 갑시다. 됐죠?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자, 잠깐만 요거 하나 해놓고 갈게요. 요리 오세요. 그럼 이제 보세요.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하면서 이의 1 환매 특약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자, 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했죠. 그럼 도로 사오는 쪽은 누굽니까? 그러면 여기 갑과 여기 갑은 일체이 된다, 불일체이 된다? 일체. 여기에 병이 들어올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제3자를 환매권자는 환매 특약의 등기는 신청할 수 시작 없다. 자, 두 번째, 요거 소유권 이전이고 요거 환매라는 거 아시겠죠? 등기가 몇 개? 등기 2개잖아요. 등기가 몇 개? 2개. 그럼 신청서도 몇 개? 2개. 그럼 동시 신청한다, 따로 한다? 동시. 그럼 접수번호도 같아, 안 같아? 같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일 위에 올라갔어요. 환매 특약 등기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적었습니다. 동시에 신청. 둘째 줄입니다. 환매 대상은 각각 별개의 신청 정보죠. 그냥 쉽게 하세요. 등기가 몇 개? 2개. 그럼 신청서도 몇 개? 2개.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적었습니다.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 됐죠? 그러면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환매 특약입니다. 매매 비용, 매매 대금 필요적 기재다. otherwise, 매매 비용, 매매 대금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otherwise, 괜찮아요. 괜찮아. 제가 공부를 할 때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거는 돈이냐 시간이냐고 그랬지.
맞죠? 네. 돈은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필요적. 시간은 뭐다? 임의적. 꼭 기억하세요. 시간은 필요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돈은 필요적인데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상권과 지역권의 지료 없어도 돼? 안 돼요? 돼. 저당권의 이자 없어도 돼? 안 돼요? 돼. 그럼 임차권의 보증금 없어도 돼? 안 돼요? 돼. 그럼 요 세 개는 돈이지만 임의적입니다. 나머지는 모르겠거든. 돈이 들어가면 전부 다 무슨죠? 필요적.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은 돈이다, 돈 아니다? 돈. 그럼 끝에 보세요. 끝에 환매 기간 줄 거 보세요. 환매 기간은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그럼 시간이니까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렇게 푸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4번, 5번을 묶으세요. 4번에 등기 의무자에 줄 것입니다. 등기 필정보. 5번에 끝에 인감증명 제출한다,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7번으로 옵니다. 이 환목권도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돼. 이전 됩니다. 그럼 이미 이렇게 이의, 일의 뭐다? 시작.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는 마지막이 키입니다. 환매권을 행사, 고가리 딱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직권으로 말소. 그럼 필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필기를 해야 되죠. 환매권을 행사하느냐, 환매권을 불행사하느냐, 요 차이죠, 그죠?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은 무슨 말소? 직권말소입니다. 불행사하면 시작. 공동말소, 공동말소.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리 오세요. 자, 민법 가져옵니다. 민법 가져옵니다.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환매특약 등기를 해서 이제 등기가 끝났어요. 소유자는 누구다? 을. 환매권자는 누구다? 갑. 그럼 갑은 5년 안에만 도로 찾아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5년 안에 도로 찾아온다는 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게 환매권 행사예요, 행사. 그러면 누구에서 누구로 등기가 넘어갑니까? 을에게서 누구로 간다? 갑. 이래 되지. 을에게서 누구로 간다? 갑. 그러면 등기관이 을에게서 갑으로 소유권 이전에게 해주거든. 해줄 때 중간에 환매가 끼어 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등기관은 소유권 이전에게 해줄 때 아,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거는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다. 그런데 칠판을 보세요. 환매 기간 안에 못 싸울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가장 쉬운 거는 환매 기간을 경과해버리는 거라. 그러면 요거는 5년만 효력이 있지. 맞아요. 네. 그럼 5년이 지나면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 그런데 등기간이 직권으로는 못 지웁니다. 왜? 등기간은 환매 기간이 경과했는지 안 했는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러나 갑하고 을은 당사자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을은 5년만 버티면 돼야 안 돼요? 돼. 갑은 5년 안에만 도로 사오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갑이 못 사봤어. 흔히 말하는 환매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럼 이거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지우니까 이거 지우죠.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무슨 자? 권. 그래서 이거는 무슨 신청 공동. 이렇게 보는 겁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 등기로 넘어갔어요. 환매는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탁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자, 요리로 오세요. 갑, 을, 자, 요렇게 되어졌거든.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입니다. 그러면 칠판을 다시 보면 소유권 이전과 환매입니다. 소유권 이전과 신탁입니다. 신탁.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말은 들어봤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좀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 동시 신청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유사합니다. 유사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게요. 갑을 위탁자, 을을 수탁자, 병을 말이 잘못됐네요. 요게 수익자입니다. 을이 무슨 자? 수탁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갑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예들 때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았어.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요놈이 신통치 못합니다. 재산 물려주면은 3년 안에 재산을 다 날려버릴 것 같아. 이 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을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할 수마다 있지.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긴다는 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하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도 한다. 그게 무슨 등기다? 신탁 등기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을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신탁 등기 이래놓습니다. 신탁 원부 제3채 7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접근을 해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오더바이더 오. 그러면 신청서가 몇 개? 하나. 두 번째 순위 번호가 몇 개? 하나. 자, 요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요리 오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요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전하면서 신탁 등기를 했다. 지금 등기가 몇 개? 등기가 2개입니다. 요래 선을 나누어 놨잖아. 요 등기가 2개입니다. 오케이? 그럼 요리로 갑니다. 가니까 번호는 몇 개? 하나. 이해됐어요? 네, 이게 키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칠판 보세요. 등기하면서 번호를 주잖아요. 번호를 주는 거예요. 주등기를 주든 부기등기를 주든 번호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등기는 몇 개? 2개. 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러니까 신청서도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꼭 알아야 될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순위 번호가 몇 개? 1개. 그러니까 신청서도 몇 개? 1개. 요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 오케이? 네. 아니 우리는 원칙은 시험에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애만 내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여기까지 딱 됐어요. 그 다음에 요리로 오세요. 그럼 하나만 내볼게요. 신탁 원부거든. 여러분들 신탁 원부. 자, 여기 있죠? 신탁 원부입니다. 신탁 원부는 광의의 등기보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신탁 등기를 해. 그러면서 신탁 원부를 작성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부동산을 10개 맡길 수 있다. 그럼 신탁 원부는 몇 개? 10개. 부동산을 5개 맡길 수 있다. 그럼 신탁 원부는 몇 개? 5개. 요거를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를 작성을 한다. 이거는 그럼 원칙입니까? 예입니까? 원칙이지. 부동산에 10개면 신탁 원부도 몇 개? 10개. 5개면 몇 개? 5개. 그러니까 원칙이지. 맞다. 그럼 요거로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책으로 갑니다. 자, 그럽니다. 기억니언을 묶으세요.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니언 수익자 또는 의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자, 요거를 시험에 지문으로 낼 때 어떻게 내냐면 이제 보세요.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든 하면서 신탁 등기를 합니다. 그럼 요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그럼 신탁 신청 단독 신청했어. 했다면 이제 등기가 이렇게 됐어요. 됐죠? 자,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 그럼 을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병은 등기부 등본 떼본다 안 떼본다? 떼보니까 요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 요게 나오더라는 말은 병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 부동산은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신탁 등기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원소유자는 따로 있고 을이 맡아 관리하는 부동산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사도 원소유자가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요걸 신탁 등기해 두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에도 도로 찾아올 수 있다. 요게 신탁 등기는 대항력이다. 오더와이더 그럼 병은 산다 안 산다? 안 사지. 맞죠? 네. 그러면 이것만 없었다면 산다 안 산다?
그러면 을은 요 등기는 누가 해야 된다? 을. 그럼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것만 없으면 내 거다, 내 거이다, 내 거다. 그러면 병한테 팔아먹고 비행기 타면 끝자이다, 끝자이다, 끝자입니다. 그러면 재산을 맡겨놓은 갑하고 병이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불안. 자, 말을 연결을 시킵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otherwise,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는 거야. 됐다, 안 됐다? 우와, 형들 공부 잘합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자, 진한 글자만 줄 것이요. 일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동시 신청. 됐죠? 네. 그래가 디귿 옆에다가 그냥 신청서가 하나다 이래 써놓으면 나중에 공부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신청서가 몇 개? 하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리얼로 갑니다. 마지막 줄에 작은 글자로 금인을 필요로 한다. 요래 나오죠. 요때는 요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금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는 금인을 받는다. otherwise, 그럼 신탁도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소유권이 이전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통과, 비읍, 첫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하나의 순위번호.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시읒 중요합니다. 수탁자가 죽었습니다. 여러 명, 밑에다가 10명. 신탁 재산이 동그라미 칩니다. 합유. 자, 여기로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수탁자거든. 수탁자가 한 명일 수 있다, 있다. 10명일 수도 있습니다. 10명. 그럼 10명이라는 말은 단독 소유다, 공동이다, 공동. 이때 공유로 등기하느냐, 합유로 등기하느냐, 요게 시험이다. 시작, 합유. 그럼 여기다가 합유라고 쓰면 O, 공유라고 쓰면 X.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제일 위에 제목만 보세요. 신탁 등기의 말소입니다.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otherwise, 그럼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otherwise, 다시. 신청이 단독이니까 말소도 시작, 단독. 그럼 아까 수용에서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수용에서는 소유권 이전은 시작 단독,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말소는 시작 공동. 그럼 그것만 탁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신탁 등기가 단독이니까 말소도 시작 단독.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otherwise, 그럼 말소할 때도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otherwise, 그럼 신청할 때 하나의 순위번호 otherwise, 그럼 말소할 때도 하나의 순위번호 otherwise, 그럼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맞다. 맞지. 그럼 이제 마지막 거를 보세요. 리얼로 갑니다. 신탁의 수탁자의, 자, 죽었습니다. 고유재산이 됐을 때 밑에다가 소유자라고 써서요, 소유자. 그 뜻의 등기를 죽었습니다. 주등기. 고유재산은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당연히 무슨 등기다? 최등기 됐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유권 외의 등기 절차를 배우러 가보겠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로 오세요. 지금부터는 있잖아요. 소유권 외의 등기 절차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자, 칠판을 보면 이렇게 되어졌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 그럼 소유권 외에 이래 놓으면 용익권이 있고, 자, 저당권이 있지. 그럼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민법 시간이었다면 물권 채권은 엄격히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등기법에서는 물권 채권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등기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물권 채권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저는 여기다가 용익 물권 이래 안 하고 그냥 용익권 이랍니다. 그건 임차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도 용익이지만 등기는 해야 안 해요? 해.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권이 있다? 저당권. 이렇게 따위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처음에 551페이지 보면 필요적 기대, 임의적 기대가 나와 있거든.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해요. 하는데, 자, 요리를 보세요. 이거를 그냥 1회 공부할게요. 3개만 알면 돼. 3개만. 다른 거는 몰라도 돼. 3개만 알면 돼요. 그럼 자, 1이라 보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거든. 그럼 나중에 저당권에서는 건저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래 합니다. 요거를 합니다. 목적, 범위, 요역지, 요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범위, 요렇게가 전세금, 이래 나와요. 여기에 범위, 이렇게가 차임, 처분 권한 없는 자, 요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딱 대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권? 저당권. 저당권에는 채권액입니다. 채무자입니다.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외에 요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딱 해놓고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목적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을 가져옵니다. 지상권의 목적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공작물, 수목, 요게 뭐다? 목적. 지역권이죠.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이랍니다. 통행, 인수, 관망, 요게 뭐다? 목적. 그럼 시험에는 목적이 뭐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그냥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목적과 범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세는 범위가 필요적게 되어 있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이 전세는,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계약서를 배웁니까? 신청서를 배웁니까? 칠판 오세요. 괜찮아? 자, 칠판을 봅니다.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매매 계약서를 써야 안 써요? 써죠.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계약금 넘어갔다, 중도금 넘어갔다, 잔금 넘어갔다, 이사 들어가서 산다, 이런 거는 전부 다 민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갑하고 매매했지. 매매했다는 소리는 잔금까지 줬다, 안 줬다? 줬다. 그럼 이제 등기소로 가야 된다, 안 가야? 여기서부터 등기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전부 다 민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계약서는 민법이고 등기 신청서는 등기법이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네. 우리는 계약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 계약서는 법률행위를 갖고 다루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럼 이제 그냥 쉽게 하세요. 전세는 있잖아요. 이미 계약서 속에 오케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용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 요거 말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전세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록해야 한다. 오덱스다 X. 목적인 범위를 기록해야 한다. 오도 와이다. 자, 이리 오세요. 자, 요리 오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목적인 범위를 기록해야 한다. 오더 와이더 O. 목적과 범위를 기록해야 한다. 오덱스다 X. 과는 포함이다, 포함 아니다? 포함. 목적인 범위는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말한다? 범위. 자, 여기 이제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지문. 됐죠? 네.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리 오세요. 그럼 요거 지금 나왔죠? 범위자가 나왔다는 거는 부동산 일부에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 일부죠? 그러면 도면이 같이 가야 된다, 같이 안 간다? 같이. 됐죠? 그 다음에 지상권은 이제 끝입니다. 지역권입니다. 요거 뭐라고 써놨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성역지에는 뭐를 표시하고 요역지, 요역지에는 뭐를 표시하고 성역지 그 뜻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럼 요게 무슨 건? 요게 뭐다? 그 말은 지상권과 지역권에는 지료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요 두 개는 유상도 되고 무상도 돼. 그러니까 지료가 필요적기 대 이단이다? 아니. 그러나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오더와이더 오!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성립한다는다? 안 한다. 차임은 임차권의 요소이다. 오더와이더 오! 차임 없는 임대차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처분 권한 없는 자거든. 지문 속에 답이 나옵니다. 처분 권한 없는 자 예를 들어라.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 재산관리인. 글자 속에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 재산관리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10살짜리 꼬마애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셔버려서 그럼 10살짜리 애가 상속을 받아요. 일가 친척 아무도 없어. 그럼 그 재산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살짜리 애가 관리할 수 없지. 그럼 법원에서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주로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 오케이? 네. 그럼 그 변호사가 그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거지. 그럼 그 집을 빈집으로 놔둘 거다. 단기 임대차를 줄 수 있다. 임대차. 그러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임대차 줬다. 상속 재산 관리인이 임대차 줬다는 표시를 해야 된다. 안 한다? 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리로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채권. 요거 시작. 채무자. 그럼 요것만 딱 신경 쓰면 됩니다.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없다. 오더와이더 오! 채무자는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필요자. 채무자는 필요적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는 그냥 이 시험에 지문으로 뜨면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소유권에 전세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전세에 저당이 들어올 수마다 있다. 그럼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올 때는 그냥 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앞에 전세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돼. 전세권에 저당, 지상권에 저당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됐죠? 자, 지웁니다. 아직 시험 아닙니다. 아직 시험 아닙니다. 이제 지웁니다. 이제 시험입니다. 이제 시험입니다. 자, 요게 나왔거든. 그러면 민법 시간이었다면 이 그림을 보고 민법 시간이었다면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나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이거를 딱 보면 그냥 빌려 쓰는 겁니다.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쓸 때는 두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 하나는 사용료를 줘야 돼요. 하나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전세의 사용료가 전세금이지. 맞아요? 네. 그럼 전세 기간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거는 이제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지상권의 사용료는 뭐다? 지료, 차임, 채권액, 채권 최고액 이런 거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저당권의 이자 이런 거 있다 없다 있지. 됐죠? 그러면 요것만 딱 갖고 공부하면 돼. 오케이? 네. 기간이죠. 기간은 시간이다, 돈이다, 시간. 전세금은 돈이다, 돈 아니다? 돈! 여러분들은 두 개 중에 한 개만 선택해라면 돈을 선택한다, 시간을 선택한다? 돈입니다. 그럼 시간은 예외가 없어. 전부 다 임의적 기재이거나 기재사항이 아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는 제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무슨 적이다? 필요. 자, 그럼 여기 예외 3개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지상권과 지역권의 지료적,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임차권에서는 차임이 필요적 기재지 보증금이 필요적 기재 이단이다? 아니지. 아니죠. 저당권에는 이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요 3개는 돈이다, 돈 아니다? 그래 돈이지만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자. 그 다음에 이제 안 썼지만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는 거는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그런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개만 딱 더 하면 됩니다. 저당권이 있다면 무슨 권이 있다? 건저당권이. 그럼 여기서 이제 변제기가 있거든. 변제기는 시간이다, 돈이다? 시간. 그러니까 임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가 있거든. 자, 저당권에서 변제기와 이자는 정합니다. 기록상이 아니다. 어덱스다? 무슨 적 기대다? 임의적 기대지. 오케이? 변제기와 이자는 무슨 적 기대다? 임의적. 그러나 건저당에서는 기재상 이단이다. 기재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건저당권에서는 변제기와 이자는 임의적 기대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임의적 기대가 아니고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걸 해볼게요. 건저당에 가면 건저당에 요즘엔 다 건저당이죠. 그죠? 제가 1억 빌려요. 1억. 그럼 은행에 등기할 때는 1억으로 한다. 1억 3천으로 한다. 1억 3천이죠. 그 3천 속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경매대금이 다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건저당권의 이자는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변제기거든. 건저당권은 마이너스 통장이거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 딱 답만 외우면 돼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551페이지 갑니다. 지역권에 셋째 줄. 자, 죽었습니다. 성역지, 요역지. 551페이지 표를 보세요. 표에 지역권 찾았죠?
세 번째 거 성역지, 요역지. 기억합니다. 자, 이 말이죠. 성역지에는 뭐를 표시하고 요역지. 요역지에는 뭐를 표시하고 성역지. 그 다음에 전세권입니다. 셋째 줄에 전세권의 목적만 동그라미 치세요. 기재상이다, 아니다. 그럼 한 장 넘기세요.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서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채무자는 필요적 기대다, 임의적 기대다? 채무자는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해보면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누구한테 돈 빌려줬다는 표시를 해야 된다, 안 한다? 해야지.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없다. 채무자는 필요적 기대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가세요. 오른쪽에. 제일 위에 오른쪽에 변제기 이자 두 개를 줄 것을. 그럼 변제기와 이자는 건저당권에 있어서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그것만 딱 공부해두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됐어요. 그러면 그 밑에 552페이지를 이제 내려오면 지상권의 주요 내용입니다. 1번에 건드릴 거 없고 2번으로 갑니다. 농지나 토지에 죽었습니다. 일부 대하여 허용되나 한 칸 밑에 죽었습니다. 일부 지분 허용되지 마다 않는다. 요리 됐죠. 그럼 칠판을 보세요. 요리 오세요. 이거를 낱개로 공부하지 말고 그냥 1회 공부하면 돼.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나누었죠. 요래 돼 있죠. 네. 그럼 여기에서 부동산의 일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합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천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칠판에 잠깐입니다. 용의권이죠. 그럼 용의권은 칠판에 봅니다. 지상권, 구분지상권, 있답다, 있지. 구분지상권은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오케이? 네.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성역지, 요역지, 있답다, 있다. 성역지와 요역지는 같아, 다르다. 요걸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임차권은 내가 여기서는 필요가 없는데, 임차권입니다. 임차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글자가 같아, 다르지. 그럼 다시 하면은 지상권과 구분지상권, 성역지와 요역지, 임차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표현이 다릅니다. 오케이? 그럼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건저당 표현이 같아, 다르다. 표현이 다르다는 거는 예외가 등장할 수, 차이점이 나타날 수마다 있다. 그러면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리 오세요. 부동산 일부죠. 부동산 일부는 제가 방 한 칸이라고 그랬어요. 용의권은 오더와이더 O. 이거는 뭐다? X. 그럼 여기서 항상 조심을 할 때 성역지와 요역지거든.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요역지는 일부에 되지 않는다. 그건 됐고.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합병이 되는 거예요. 이는 뭐고? 그럼 아까 좀 전에 성역지는 일부에 되니까 합병할 수 있다. 요역지는 일부에 안 되니까 합병할 수 없다. 됐죠? 지분입니다. 지분의 용의권은 O덱스다. X. 이거는 뭐다? O. 요거 이해한다면 한다? 그냥 모르면 그냥 여러분들 외워버리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이거 있거든. 그럼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지. 그럼 다시 써놓고 할게요. 글자가 같아, 다르다? 글자가 다르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지역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지. 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지. 임차권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 요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용의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라니까. 오케이?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이단이다. 그러니까 지분에는 용의권을 설정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이제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어디 있어요?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다 이 말입니다. 지분을 사용하는 권리 이단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용의권은 지분에는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네. 이중입니다. 이중의 저당, 우리가 쉽게 봅시다. 전세 준 집, 다시 전세 줄 수는 시작, 없다. 그럼 이거는 뭐다? 있다. 자, 여기서 또 지역권이죠. 그죠? 지역권은 성역지는 일반적으로 통행이거든, 통행. 통행은 이중으로 해도 돼야 안 돼요? 돼. 지역권은 이중으로 됩니다. 나머지는 안 됩니다. 하천이죠. 이거는 뭐고? X. 이거는 뭐다? O. 요거는 알죠? 하천에는 용의권을 설정해 준다, 안 해준다? 여러분들 그냥 하천은 강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은 공공의 성격이 강해.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면 된다, 안 된다? 공공의 성격이 강한 걸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에게 사용권 주면 모래자갈 다 퍼가간다니까. 오케이? 네.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됐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3 갑니다. 552페이지 갑니다. 그러면 지상권은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에 제 손을 봅니다. 지상권은 최단기간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있다. 최장기간에 관한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영원히도 돼야 안 돼요? 돼. 철탑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공부할 거 없어요. 지역권으로 내려오세요. 제가 이제 1번입니다. 성역지 동그라미 치세요.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허용되나 요역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쳤다는 말은 성역지와 요역지의 차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성역지는 일부에 오더와이더 오, 요역지는 일부에 뭐다? X. 2번입니다. 이중의 지역권 줄 것이에요. 아까 이중의 지역권 밑에다 통행은 여러 사람한테 줘도 돼야 안 돼요? 돼. 인수는 농수로거든, 농수로. 수로 있잖아요, 수로. 그런 거는 여러 사람한테 줘도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올라갑니다. 지역권입니다. 자, 죽었습니다.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자. 죽었습니다.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그 밑에 잠깐만 읽어볼게요. 두째 줄입니다. 한 개의 토지를 요역지라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성역지라 할 경우 지역권 설정 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너무 쉬운 거예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이죠. 그럼 갑이 이 세 필지 한꺼번에 다 빌릴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한 개의 토지를 위해서 여러 개 성역지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럼 필지가 몇 개? 3개. 지역권 등기는 몇 개? 3개. 그러면 세금도 몇 번? 3번. 등록세도 3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3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 그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성역지의 소유권자들이나 지상 전세 임차권 그걸 존속기한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지원 설정할 수 동그라미 치면 돼. 있다. 그럼 이거를 있다 없다로만 시험에 내는 겁니다. 오더와이더 칠판을 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답은 요겁니다. 요거는 갑의 땅, 이거는 을의 땅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누굽니다. 요 땅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 갑이 이 땅을 병에게 전세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세권자가 누구다? 병. 병이 을의 땅 요거만큼을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설 수 시작 있다. 그 말은 전세권자가 지역권의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다. 그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럼 칠판을 보세요. 자, 요 땅입니다. 요 땅의 소유자가 을입니다. 을이 이 땅을 병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갑이 전세권자 병이죠, 병. 그럼 병의 전세권에 요거만큼 땅을 빌려설 수도 시작 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지역권의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시작 있다. 전세권자가 지역권의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시작 있다. 그럼 꺾을자가 답입니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건드릴 게 없죠. 소유권에 들어오면 주,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그건 공부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성역지와 요역지의 관할이 동일한 경우에는 성역지의 지역권을 할 때는 등기관은 요역지 등기를 동그라미 칩니다. 직관. 어로 요역지 지역권. 됐죠? 성역지는 신청, 요역지는 등기관이 뭘 한다? 직관.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죽었습니다. 분리하여 양도할 수 시작 없다. 됐죠? 됐다, 안 됐다? 되죠. 그러면 7번하고 9번하고 묶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말이죠. 그죠? 요거 하나만 공부해 봅시다. 칠판을 하나만 공부해 봅시다. 갑이 이 땅의 지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갑이 이 땅을 병에게 매매하며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그럼 요 두 개를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별도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별도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어디다? X. 같이 가니까 별도의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우와, 잘했어요.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한 개만 공부하면 돼요. 한 개만 공부하면.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되어졌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기억에
니은을 보세요. 니은. 타인의 동그라미 칩니다. 농지. 농지에는 전세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요거는 알고 있죠. 그죠? 농지 전세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습니다. 미음으로 갑니다. 미음 5개 이상일 때 공동 전세 목록 찾았습니까? 네. 답은 이겁니다. 공동 담보 목록, 공동 전세 목록. 부동산에 몇 개 이상일 때 5개.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 옆에 등기관도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신청인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신청인이 작성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답은 디귿만 공부하면 됩니다. 디귿입니다.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그걸 줄 거 보세요. 그래가 이제 옆으로 갑니다. 전세권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동그라미 칩니다. 만료 전 끝에 없다. 다만 이거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존속기간에 만료해도 해당 전세권에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했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했다니까 그건 답이 나오는 거지. 그건 공부할 필요 없고. 다시 할게요. 만료 전에는 없죠. 그럼 만료 후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장 넘기세요. 자, 리얼로 갑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 그거를 줄 것이에요. 거기 나와야 공부하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됐죠? 일부 양도를 원하는 전세권을 할 때 양도액 줄 것이에요. 모를 때는 이래 합니다. 양도액 도이다 돈 아니다? 도. 그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지. 자 그럼 이리 오세요. 됐죠? 여기에는 이걸 시험에 이제 전세는 요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정확한 이름은 전세금 반환채권의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 요거예요. 이게 정확한 이름이거든. 그럼 여기서 답을 제가 내놓고 합니다. 만료되기 전이냐, 만료된 후냐. 그럼 요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요거를 딱 갖고 구별하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이죠. 전세금을 돌려받는 거죠. 그럼 돌려받는 거는 전세 기간이 끝나야 돌려받는다. 끝나기 전에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끝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끝나야 된다. 그게 답이에요. 됐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시험에는 이렇게 내거든.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만료 후에는 할 수마다 있다. 그럼 요거를 찾는 방법은 요거를 갖고 찾으면 된다. 전세금 반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 자,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어요. 그럼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을입니다. 전세금이 3억입니다. 3억. 전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31일이에요. 이때 을이 3월 1일 날 돈이 필요한 거란 돈이. 그러면 을이 병한테 갑니다. 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 집에 전세를 살고 있다. 전세금이 3억인데 12월 31일이 되면 전세금 3억 돌려받는다. 돌려받으면 돈 갚을게. 1억만 좀 빌려달라. 말 돼요? 안 돼요? 돼. 근데 1억을 빌렸어요. 그래가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은 을은 전세금 돌려받고 말소 등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양자는 동시에 이행관계에 있다. 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빼주는 거라. 그 말은 동시에 이행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그럴 때 을은이죠. 을은 1억은 너가 대신 받아가라. 일부를 이전해 줄 수 있냐냐 이 말이거든. 이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1에 1, 일부 이전입니다. 그럼 1억을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이 양도액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돼. 이해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물을 때는 양도액을 기록해야 된다는 건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 이전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후에는 할 수 있다. 그것만 딱 공부하면 된다. 됐죠? 네.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할게요.